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수요일 오전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양시장에서 많은 가운데 현재 지수 방향성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황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자 상담은요, 좀 단편적으로밖에 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이야기와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신청 방법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중에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도 주말에도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채널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신저 채널 열어두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 오픈 채팅방인데요. 입장 방법 매우 쉽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신청하는 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메신저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영상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실행하신 후에 이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하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매번 바뀌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 시황 이슈들, 기업 이슈들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상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방송 중에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아두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대구로 내려갑니다. 2019년 연말 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리거든요. 자, 지금까지 서울에서 열렸고요. 다음 주엔 대구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요.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방에도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샵 4989번으로요. 지방 이름과 이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베트남 하노이 가듯이 여러분들 계신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번으로 참 활용할 수 있는 거 많죠. 문자 상담부터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그리고 강연회 신청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요. 단연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눈에 띕니다. 요즘에 어제만 봐도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였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등등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IT랑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움직여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랑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였어요. 며칠 전부터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쪽에 있는 헬릭스미스라든가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하고 삼성바이오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IT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 호조 이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7%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매에 대한 기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셀트리온도 4%대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약 업종 중에서도 탑픽이죠. 한미약품이 4%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상승을 해주고 헬릭스미스가 3%대 그리고 메디톡스도 1.8%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넥신 4%대, 신라젠, 메지온 각각 9%대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내년도 시장에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고 그 전부터 리포트가 좀 나와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HLB나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들 실패를 했느냐 이 부분들인데 HLB가 오늘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거래가 좀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때린 기관 쪽 그런 부분들에서 쇼커버의 영향까지 좀 같이 받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야 될까? 헬릭스미스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신라젠이라든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약바이오 쪽 과거에 2017년도 때의 흐름들처럼 모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슈를 좀 가진 그런 기업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임상 3상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치매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바이오 쪽보다는 오히려 제약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바이오 쪽 섹터는 너무 변동이 좀 큰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략이에요. 따라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IT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냐 아니면 바다 밑에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전략이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IT 쪽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조정의 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서 따라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5일선은 일단 5일선 지지보다는 한 11선에서 21선 정도까지 눌림을 준다라면 그 시점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얼마 전까지도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IT 쪽,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이런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IT 쪽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IT 쪽 섹터는 단 실적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아닙니다. 차후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기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부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 여전히 5G나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G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종목마다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KMW 61선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의 모양새가 괜찮았던 부분들이 서진 시스템하고 이노와이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올라갔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격이 좀 벌어졌었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솔리드가 조금 방향성을 돌려 세우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거. 다산 네트워크스는 제가 원체 별로 안 좋아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탐방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냥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과하도록 하겠고, 솔리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 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IT 쪽에서 또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휴대폰 관련주들, 휴대폰 쪽에 폴더블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KH바텍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절반 챙겨 놓고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있던 그런 사항들이고 과거의 고점 자리대에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격도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외에 뭐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는데 뭐 카메라 모듈 쪽 파트론도 일단 등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파트론과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 있던 부분들 상당히 좋은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흐름들이 났던 IT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이런 쪽은 조금 흐리 약한 그런 모습들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죠. 그 중에서 여전히 눈에 띄는 게 원익 IPS예요. 원익 IPS는 장비,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비메모리 쪽 사업 다 하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는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얼추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얼추 다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 때는 아니고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IT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부분의 IT 종목군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단기 이평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저제처럼 길게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횡보를 하다가 들어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은 21선 자리대가 깨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횡보를 해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패턴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이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BH 같은 종목군들은 뭐 LG 쪽 계열, 삼성 쪽 계열 휴대폰 관련주죠. 단기 이평을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장중에 거래를 해야 될 거예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내주는 눌림목을 다시 올 때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결론은 21선 기준으로 보되 패턴은 21선 깨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몇 거래일 정도, 한 3, 4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러면 그런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바이오 섹터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제약 섹터가 더 낫다. 하지만 제약 섹터는 따라가는 전략, 이에 반해서 기다리는 전략은 좀 IT 섹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 KH바텍, 파트론, 원익, IPS 등등 많은 것들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IT 장비주들 일단은 이 개별적으로 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는 부분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 종목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는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4329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나스미디어 3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는 28,6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1위 미디어랩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1위면은 좀 갖고 있으면은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나스미디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컨텐츠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특히나 뭐 엔터주들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러면서 컨텐츠 쪽도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주가가 밀려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이 바닥 권역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바닥 권역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 단가가 39,000원이에요. 39,000원짜리 때는 요 자리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한 6월 하순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20% 비중이신데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나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스몰딜, 미국과 중국 쪽의 스몰딜이거든요. 그러한 아직까지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크게 지수가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나스미디어도 한 차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최근에 저점을 깨버린 그런 모습인데, 과거 2018년도의 저점 자리대가 26,000원짜리대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버텨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반등 시에 일단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저점 자리대는 아니지만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간 조정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000원대 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잊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상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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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유니맥스 글로벌, 네, 예, 2,330원에 20%요. 2,330원에 20%시고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이걸, 지금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그래서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죠? 네네. 매수하신 것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 친구가 추천을 해가지고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네네. 그 친구분 주식 잘 하세요, 어머니? 예, 잘 사는데요. 잘 해요? 네. 근데 그 친구분은 이 종목 그냥 들고 있대요? 네. 왜 들고 있지, 이거? 그래도 어머니도 들고 가실 생각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글쎄, 단가를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업인지는 혹시 아세요? 이 기업이?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자세히 잘 몰라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 네네. 항공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산주 쪽으로 좀 보시면 돼요. 화력발전소 제어 시스템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기 제어 부분들도 하고 있고, 철도 시스템도 있고 해요. 다양해요, 어머니. 네네. 근데 문제는 네.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테마성 흐름이에요, 어머니, 이 종목이. 네. 테마성 흐름인데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원래 이게 테마가 강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테마가 끝나게 되면 상승할 때까지 다시 내려와요. 다시 이 자리 때까지. 네.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 친구분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건 단기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네. 전 이거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밟고 비빌 만한 언덕이 없어요. 만약에 주당 자산 가치보다 싸거나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렇다라면 네.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실적도 안 나와. 주당 자산 가치는 900원짜리야. 뭐 성장을 할 만한 뭐가 보이질 않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매도할까요?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네네. 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9250번님이 보내주신 국일재지 살펴볼게요. 5,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많습니다. 7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코스닥 그 편입 종목 이야기할 때 멘토님 국일재지 잠깐 얘기하셨었죠. 이 국유재지가 5월에 급등할 때 다시 떨어지겠지 했는데 결국엔 7월에 또 급등하고 또 조금 떨어졌다 급등하고 이런 모양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매수하고 난 후에 7,000원대까지 갔었는데 더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안 팔고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국유재지? 네. 이게 과거에 국일재지가 요 시기 때 아마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1차 시세 끝났고 저점 깨면은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등 시에 그냥 매도 의견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래핀 쪽에 있는 탄소 쪽 그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뉴스가 또 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량 생산 체제 구축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예요, 지금. 박스인데 향후에 대한 부분들 글쎄요. 이 기업 볼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주당 400원짜리고요. 물론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700원짜리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전 챙기고 볼 것 같아요. 이게 70%? 70%만큼 가져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 단가가 뭐 이 단가 뭐 1,000원대나 뭐 이렇다라면 끝까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5,000원 매수가예요. 5,000원 매수가에서 하루에 등락이 뭐 10%가 넘게 20%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5,000원이면 전 절반 이상은 챙겨 놓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절반 정도 챙기고 난 이후에 매수가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하는 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유재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생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세요?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송원산업요. 송원산업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21,660원요. 21,660원에 비중 15%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21,660원이시면은 한 2달, 3달 전쯤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다른 좀 오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물건은. 움직이지를 않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매수가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그죠?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네. 예. 멘토님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송원산업이 안 움직여요, 그죠? 예, 예. 안 움직여요. 송원산업뿐만이 아니라 예. 대부분 화학주들도 다 안 올라요. 아, 예, 뭐 예.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카프로, 효성은 조금 올랐고 송원산업, OCI, 예. 이수화학 거의 대부분 다 안 올라요, 여러분. 예, 예. 아버님. 꼼짝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송원산업이 실적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예. 송원산업 자체가. 예.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재무구조도 좀 예. 상당히 좋고요. 예. 근데 이게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산업재 쪽 섹터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굴뚝주들 있죠? 예.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힘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향후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화학주 하게 되면 중국 수혜주 막 이러면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예. 중국도 많이 자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화학 쪽 섹터가 크게 성장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송원산업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 또 하더라고요. 급락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해서 떨어뜨려 내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버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매수가 예.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배당이 뭐 한 4, 5%씩 나오고 한다라면 예. 조금 일부 배당 투자 때문이라도 조금 더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배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예.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냥 나머지 부분만 갖고 계시다가 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예. 그때 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예, 전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7133번님이 신청해 주신 YIK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3,980원이고요. 매수가가 3,980원이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는 2,680원인데 한 1,800원대까지 반토막까지 났었는데 일단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예, 이게 YIK가 IT 쪽 섹터예요. 메모리 테스터 장비, 검사 장비 좀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IT 쪽 섹터는 돌려 세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단 말이죠.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상반기 때 53억의 적자에 이러면은 일단 좀 더 추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 구조는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자리대죠. 요 3,000원 언저리에서부터 약 한 2,200원대? 2,200원 언저리대에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럼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크게 올라왔던 만큼 조정 기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0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좀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IK 3,000원대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6787번님이 보내주신 사이맥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63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한번 좀 바닥을 찍고 8월 달에 바닥 찍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만 더 올라가면 매수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수익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이맥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IT 쪽이에요. 장비 쪽, 로봇 쪽의 테마도 있고 한데 매수가가 1,600원짜리대예요. 저는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600원짜리대에서 비중이 10%인데 만약에 밀려서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9,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리면 그때는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유 의견 좀 보유를 하시되 9,000원 이하로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올해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 때는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루하지만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9,000원 이하로 밀리면은 오히려 10% 정도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형성된 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최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061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롯데정보통신 4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마찬가지로 10%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44,8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셨는지 일단 문자여서 알 수는 없는데 바로 이번 주인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요 며칠 상간에 들어가셨던 건지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역지수 종목이에요. 지수는 빠지고 나서 반등인데 이 친구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46,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일주일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매물이 좀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 자체가. 그런 매물 소화를 좀 버텨주는 매물 소화를 47,000원대 중반까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61선 자리대 즉 42,500원 자리대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42,500원 자리대를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대 47,0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거예요. 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데 요게 넘어가야지만 5만 원짜리 때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61선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리스크점 42,500원 정도 리스크 관리점 잡아주셨고요. 고점 47,000원을 돌파하면은 5만 원까지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8258번님이 보내주신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14,700원 매수하셨고요. 역시나 비중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인터플렉스 10월에 일단은 열심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인터플렉스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제 아니면 오늘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아니면 오늘 사실 것 같은데 기준점 잡고 보세요. 이거 단기 이격 벌어지기 시작해서 한 번 더 움직이면 15,000원 넘어가게 되면 저항이에요. 이 자리 넘어가면 좀 저항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챙기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14,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4,000원 깨지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15,000원짜리 때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챙기면서 좀 보세요. 너무 비싸게 좀 매수하셨거든요. 한 12,000원 정도 때만 매수하셨어도 뭐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챙기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14,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시고요. 15,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일부씩 챙기면서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4,000원 손절점, 15,000원 넘어가면 챙기면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태고 사인 업스. 태고 사이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한 40% 되고요. 네, 한 28,000원, 27,000원 정도 되는데. 27,000원이요. 예, 예. 아, 27,000원에 40% 정도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 아,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저기 다들 저기 오는데 어떻게 이것만 어떻게 움직일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럼 얼마 전에 들어가셨으면 27,000원 맞으세요? 25,700원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27,000원. 알겠습니다. 네, 예, 예. 27,000원 매수가로 네. 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예, 예. 태고 사이언스가 27,0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두 번 들어간 건데, 예, 근데 다른 종목은 막 가는데 이것만 못 가요. 예. 다른 종목 뭐가 아니, 가는데요?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 어떻게, 산 게 어떻게 뭐, 현대 노땡 뭐 이런 것만 사가지고 어떻게 영, 아버님이? 예. 뭐 보면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나 요런 애들은 HLB나 요런 애들은 많이 움직여요. 그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는 안 움직여요. 글쎄요, 뭐, 이 어디 처음 들어가 봤는데,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처음 들어갔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예, 예. 다 못 가요, 이제.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아마 8월 달에 요거 FDA 심사 뭐 승인 나고 뭐하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올랐다가 눌림을 준 건데, 예. 태고 사이언스 한번 순환매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순환매는 나올 것 같다고요. 아, 예, 예. 그러면은 한 32,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조금 챙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밸류적으로 따져보면은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약 쪽으로 좀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이거 당분간 요 박스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예. 매수가에서 한 뭐 2만 원대, 한 24,000원대 중반에서 한 27,000원 이 언저리 박스로 움직이다가 한번 흐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때 한번 챙기고 나오세요, 아버님. 아, 3만?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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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아마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아요. 1543번님이 보내주신 BH 살펴보겠습니다. 19,330원이시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IT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 OLED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요즘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고 목표가 어느 정도를 잡으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매수 잘하셨어요. 매수 잘하셨고 지금 그 BH가 움직이는 게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 타이밍도 좀 적절한 그런 상황이고 비중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 IT 쪽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 단기 이평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물대도 뚫고 간 것도 괜찮고
월봉 차트나 주봉을 차트를 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 구간에서는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 자리대에서는 좀 챙겨놓고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익 구간이 약 한 20%대의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세요.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닥은 쳤어요. 바닥은 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중장기로 끌고 간다. 그러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고점 자리 때 그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기면은 현재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장기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BH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뭐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좀 전략 마련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정전 멘토님 평소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시길 좋아하시는데 과연 요즘에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IT예요? 네, IT죠. 네. IT 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나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바이오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래할 종목군들은 있어요.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요인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투자를 해볼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STI라는 기업도 괜찮게 보고 있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가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1선 지지자리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 성장을 더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재무구조 괜찮고요. 배당도 작년에 한 2%대 배당이 좀 나왔었네요. 근데 STI가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 쪽 내년도에 업황 좀 좋아져요. 거기다가 삼성 쪽에서 비메모리 투자까지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STI도 나름대로 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매물 수화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한번 들어 올리고 있고 매물 수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뭐 주봉을 봐도 요 자리대는 넘어서고 있는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17,000원에서 16,000원 자리대까지 눌러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IT 쪽 섹터의 조정폭이 좀 깊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눌러주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대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럼 진입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21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단기적으로 봤다 한다라면 21선이 깨지면 그냥 짧게 손절해 버리면 돼요. 만약에 21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손절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기 싫다라고 하게 된다면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매수해서 21선 깨지면 그러니까 17,800원, 17,700원 그 자리대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만약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지금 자리대부터 뭐 16,000원 언저리 때까지 뭐 빠질 때마다 분할로 서서히 좀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1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여유 있게 봤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씩 해서 분할로 늘려나가야겠죠. 뭐 위에서 확 사고 밑에서 조금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질수록 수량을 더 늘려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100주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 뭐 10주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1,000원 밑에다가는 뭐 50주를 사고 그 밑에는 좀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고 업황 괜찮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DI 성장성에 작년에는 배당까지 또 있었던 종목입니다. 매물 수합 마무리됐고요. 21선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가운데 다시 들어올리는 차트 모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눌러주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아래 구간까지 약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면서 주식 잔소리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있죠.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진입 방법 매우 쉽습니다. 샵 4989, 이 문자 상담 번호였죠.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에 오픈 채팅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강의들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또 깜짝 실시간 공개 방송, 공개 강의까지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유튜브와 오픈 채팅방 동시에 이용하셔야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에 대구로 내려가서 강연회 엽니다. 11월 2일 대구 영남 일부에서 2시부터 강연회 열고요. 이외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지역에서도 강연회 열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4989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4989번으로 강연회와 지역명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한 후에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11월 9일이었죠. 11월 9일에는 베트남으로까지 찾아가는 강연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디라도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